서울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원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서 마지막 타인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그 당사자 간의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동의를 안 한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중에 일부가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협의 분할을 할 수 없으니 그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인 중에 일부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간단히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원,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해 줍니다. 법원의 판사님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고 그거를 반영해서 분할 방식이라든가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인데 서로 갖겠다. 그럼 판사님이 누가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는 한 상속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공유로 나눠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걸 검토해서 분할 방식을 직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적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최종적 분할입니다. 최종적 분할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거를 다시 분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놨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외에서 확정된 다음에 소외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 딱 붙어버리면 뭐 이미 감정이 상하고 골이 깊어지고 누군가는 많이 취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면 이 사이에서 협의를 봅니다.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뭐 조정도 안 되고 해가지고 판결까지 받고 항소심 가고 막 이런 당사자들이 사실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경험상 못 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실형적 분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대득당 그 조상 땅 같은 경우는 상속인들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손자까지 막 넘어가고 이러면 대습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까지 됐지만 나중에 보니 상속인 한 명이 빠졌더라. 그러면 전부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속인이 이렇게 있다면 상속인 5명이라면 이 5명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보다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가정법원이 하는 거고 최종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 각자의 상속분과 분할 방식을 정할까요? 보통 이제 상속분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증여재산이 있고, 예,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채무가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뺍니다. 예. 물론 이거는 다 이제 피상속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피상속인께서 누구한테 증여를 하지 않고 않았을 때 자기의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상속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그래서 법정 상속분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여를 뺍니다. 내가 만약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안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형평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게 수정된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중에 특별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증여. 이게 수정된 상속분입니다. 그럼 구체적 상속분은 뭐냐? 구체적 상속분이 이거에 따라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상속 재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분할 대상인 상속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겁니다. 예. 그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상속재산에서 그러니까 기여분 청구 만약에 들어갔다. 예.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도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분이 들어갔다.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그 사무실에서 그 기여분을 이제 인정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경우 그 기여분을 뺀 나머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정된 상속분에다가 더합니다. 이게 기여분을 여기서 빼놓은 기여분을 일로 더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받게 될 상속분입니다. 예. 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이 계산식을 어떻게 뽑아내느냐를 가리는 소송입니다. 사실은 뭐 분할 비율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한다 이건 그 다음 얘기고 내 상속분이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남의 상속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 상속재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으려면 남의 거 영역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속인들의 합계를 비율을 다 더하면 무조건 100%입니다. 이게 잘못 계산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를 계산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99.999%가 남았다. 이러면 이거 등기 안 됩니다. 판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안 해줍니다. 안 맞기 때문에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할 때는 각자의 상속분이 무조건 이게 1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속분이 구체상속분 올라가면 남의 상속분은 깎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이 구체적 상속분 올리기 위한 소송인데 그럼 이 구체적 상속분은 뭐로 결정이 나느냐? 이겁니다. 증여 그리고 기여분. 여기죠? 기여분. 이 기여분이 저 기여분이요. 왜냐면 이 증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의 증여가 많을수록 남의 상속분 깎아먹는 거고 내 증여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내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고 상대방이 많을수록 내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여분은 상속분과 비례의 관계 있고 내 증여는 반비례입니다. 이거는 남의 증여는 비례입니다. 내 상속분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 거의 이 증여와 기여분에 집중을 하는데 보통은 기여분이 7, 이 3입니다. 아니면 기여분이 8, 이 증여가 8, 이게 2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속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 증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 증여와 기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특별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 특별시는 개념자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판례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수에 따라서 증여를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판례만도 여러 가지 경우수가 많아서 이걸 직접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그리고 어디다 신청하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충 나의 그 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만 개론적인 거, 아니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 분할 방식 세 가지, 유언, 협의분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집단 청구,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로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연결해가지고 최근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배우자께서 기업을 인정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을 달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화기 붙들고 1시간씩 막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의 면접 수준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판례라든가 이런 간단한 거, 지식을 요구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바로 즉답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판단을 요한다.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나의 경우에 사실관계를 제가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그거는 사실 전화통화는 어렵습니다. 전화통화는 어려우니까 그냥 판례라든가 민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지식을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즉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섹터를 잡아서 강의를 하도록, 최우선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